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강승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층간소음 걱정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스트레칭이 빠지면 띠부실 없는 포켓몬 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000년대 초반 스트레칭은 효과가 없다부터 부상의 위험을 초래한다, 근력의 일시적 저하가 일어난다, 최근에는 관절 감각이 떨어진다 등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동선수랑은 저희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취미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쉽게 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 쉽게 하는 액티브 스트레칭 같은 변형된 좋은 스트레칭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문을 두드리는 노크와 같습니다. 스트레칭 노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 부위에 가벼운 자극으로 앞으로 운동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스트레칭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일시적이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동 범위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이나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뻣뻣한 분들에게는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스트레칭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운동 시작 전에 주의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잘못 따라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 손상이나 관절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건강한 스트레칭을 위한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자세를 적어도 30초에서 1분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반동을 주지 않기입니다. 스트레칭 자세를 잡은 후에 통통 튀기며 반동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방법보다는 호흡하면서 지그시 쭉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기입니다. 스트레칭은 처음부터 훅 당기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단계부터 천천히 스트레칭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을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가슴 근육 대흉근 스트레칭입니다. 벽이나 문지방 옆에 서서 하는 스트레칭인데요. 벽에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을 90도보다 약간 높이 든다는 생각으로 100도 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몸을 한 발자국 앞으로 이동시키고 몸을 전체적으로 전방으로 살짝 체중을 실어 쭉 밀어주면 가슴과 팔이 이어진 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천천히 되는 만큼만 하시고 점차 범위를 늘리고 30초에서 1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쉽게 하는 액티브 스트레칭은 1분 중에서 30초 정도 힘을 빼고 스트레칭을 하고 남은 30초 정도는 힘을 줘서 스트레칭하는 방향으로 가슴을 벌려보는 겁니다. 쉽게 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은 바로 서서 스트레칭했던 동작을 스스로 30번 풀 동작으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힘이 드신다면 횟수를 줄여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에 대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도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 11자로 선 뒤에 한쪽 발을 뒤로 한 발자국 거리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앞쪽 무릎은 구부리고 뒤쪽 무릎은 최대한 펴서 뒤쪽 종아리에 스트레칭이 일어나도록 하고 30초에서 1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극이 부족하면 무릎을 더 구부리거나 다리를 더 벌려서 나에게 맞는 강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쉽게 하는 액티브 스트레칭은 1분 중에서 30초 정도는 힘을 빼고 하다가 남은 30초는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뒤쪽 다리의 발목을 올려주는 겁니다. 쉽게 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은 벽을 잡아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최대한 펴고 무릎을 펴서 올라가는 만큼 다리를 앞으로 뻗은 다음
발목을 까딱까딱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세 번째는 앞쪽 허벅지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일어나고 앉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이 앞쪽 허벅지 근육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스트레칭에는 무관심하기 마련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습니다. 허리는 최대한 펴고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구부려서 잡고 무릎을 뒤로 당겨줍니다. 이때 허벅지가 가능한 일자를 유지하고 30초에서 1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서서 손으로 다리를 잡는 것이 부담되거나 중심을 잡기가 힘들면 집에 있는 티셔츠를 발목에 묶은 다음 당겨주거나 아니면 침대나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쉽게 하는 액티브 스트레칭은 1분 중에서 30초 정도는 힘을 빼고 하다가 남은 30초는 손에 힘을 거의 풀고 내 힘으로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은 다리를 내리고 스트레칭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30번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운동 전후로 하기 좋은 스트레칭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어서 몸통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훈련하는 코어 운동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운동이라고도 하지요. 코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이랑은 다르게 코어 운동의 핵심은 버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어 운동의 기본인 버티기가 잘 되면 버티면서 운동해라, 버티면서 움직여라, 버티면서 생활해라, 이런 식으로 코어 운동들이 확장되어집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인 버티기 코어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운동을 할 때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디스크로 인한 급성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운동을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플랭크 운동입니다. 이 플랭크 운동은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버티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코어를 단련하는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먼저 팔꿈치는 어깨 넓이 정도로 구부려 바닥에 대고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립니다. 이때 엉덩이가 너무 치켜 올라가지 않게 살짝 들어서 몸을 일자로 유지하면 됩니다. 목에는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며 30초에서 1분 정도 최대한 편하게 호흡하면서 버티면 됩니다. 자세가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쉬운 운동은 아닙니다. 플랭크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팔꿈치는 어깨 넓이 정도로 구부려 바닥에 대고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준 뒤에 엉덩이가 일자가 되도록 양 무릎을 서서히 뒤로 보내주면 됩니다. 1분이 어렵다면 30초에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브릿지 운동입니다. 척추 분야의 권위자인 맥길이라는 캐나다 의사가 소개한 두 가지 코어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사이드 브릿지 운동입니다. 저는 옆으로 누운 통나무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옆으로 누워 한쪽 팔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다른 한쪽 팔은 반대쪽 어깨를 잡아서 팔꿈치를 지지하도록 합니다. 위로 올라온 다리는 몸의 앞쪽으로, 아래 놓여진 다리는 뒤쪽으로 놓은 뒤에 몸이 일자가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엉덩이가 올라오거나 내려가지 않고 뒤나 앞으로 치우치지 않아 내 몸이 통나무처럼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곧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통나무다, 통나무다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운동하시면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겁니다. 자세를 잡고 6에서 8초 정도 버티는 동작을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10번씩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신 다음 바닥에 대고 몸이 일자가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컬업 운동입니다. 이 컬업 운동은 아주 조금만 몸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쥐꼬리만큼 들어 올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나의 날개뼈 아래쪽 끝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머리만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개를 베고 있다가 우리가 베개를 뺀 상태에서 버티는 정도? 그 정도로 몸을 들면 됩니다. 먼저 바르게 누우면 골반 위쪽 허리가 약간 들려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한쪽 손을 넣고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 세워주면 골반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손과 함께 척추 중립으로 고정되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손과 세워진 무릎은 반대로 위치합니다. 손을 넣은 팔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띄우고 턱을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게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몸이 통나무라고 생각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3초만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10번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또한 목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목 뒤를 받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운동할 때 허리에 넣은 손이 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손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건강을 위한 예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딱히 운동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허리를 펴는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 소중한 내 허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이렇게 좋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게 바로 예방적 맥켄지 운동입니다. 뉴질랜드의 물리치료사인 맥켄지가 고안한 운동으로 허리에 C자 커브를 만들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앞으로 밀어주어 통증을 감소시키는 원리의 운동입니다. 동작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선 자세에서 양쪽 골반을 가볍게 잡고 허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뒤로 제칩니다. 몸이 갈 수 있는 범위에서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 다음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허리를 편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예방적 맥켄지 운동을 가볍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방적 맥켄지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주의사항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수행할 때 통증이 있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후관절 증후군,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급성기 시에는 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했는데 다리가 저리다면 운동을 중단하거나 저리기 전까지만 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가 아픈 상태라면 이 예방적 맥켄지 운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통해 통증의 원인부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 운동이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현재 허리가 아프지 않은 분들이 하시면 좋은 예방적 차원의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하는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